안녕하세요, 뷰티풀 사운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 렉시콘 옵션 차량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다인 MD102, 그 다음에 미드우퍼 같은 경우는 다인 에소타2 650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소타 같은 경우는 음색이나 워낙에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인데 유닛 자체가 워낙 트윗 같은 경우는 에스타 11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필러 가공이라든지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으면은 인스톨이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콤팩트한 MD101을 선택을 하셨고, 리어 같은 경우는 MW162 GT, 예, 그 원래는 이제 102하고 세트죠. 거기에도 MW162하고 162 GT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프레임이 원래 다인에서 추구하는 일반적인 프레임이 들어간 거는 MW162,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콤팩트하게 조금 프레임이 작게 나온 게 162 GT입니다. 일단은 이제 다인으로 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꾸미셨고, 렉시콘에서도 사운드 힐러 통해서 헬릭스 P6 얼티밋 모델의 6채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서브는 포칼 10WM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실드 타입 박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포트 타입으로 인클루저를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설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10WM 같은 경우는 제조사 매뉴얼을 들어가더라도 포트 타입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실드 타입만 권장 최적과 함께 그렇게 이제 공시가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WM 처음 나왔을 때부터 턴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우퍼 제작 프로그램이죠. 그거로 파형을 돌려봤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넣어서도 제작을 꽤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약간의 텐션이나 이제 프런트 중심의 서브를 텐션 위주로 살짝 붙인다든지 했을 때는 실드 타입이 분명히 강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게 풍성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서브 대역이나 그런 느낌을 구현할 때는 포트 타입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서, 저희는 매뉴얼에도 없는, 물론 이제 턴팩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재원을 넣고 이제 포트 타입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에어벤티드 타입이죠. 포트 타입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유닛이 이제 FS 값은 몇에서 몇까지 몇 딱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유닛에 무리가 안 가게끔 해서 저역 부분을 플랫하게 갈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 주파수 대역에 약간 힘을 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이제 우퍼 하나만 바뀌더라도 세팅 비용을 저희가 받아요. 그러는 이유는 이제 차주분도 충분히 같이 그 과정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퍼에서 이제 서브 컨트롤 할 때 우퍼에 하이패스하고 로패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 소리의 위치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밴드패스 성향으로 튜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서브 우퍼의 하이패스 20Hz, 21Hz, 25Hz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서브의 윗대역이죠. 미드랑 만나는 그 부분의 위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약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서브우퍼가 70 로우 패스다, 80 로우 패스다 이렇게 했을 때 서브의 중심점이 맞고, 그게 미드우퍼하고 맞았을 경우는 이제 미드우퍼의 특정 주파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를 쭉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은 중고역대에서 특정 부분이 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피크가 생긴다든지 하는 증세들도 나타나요. 그거는 귀로도 청감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측정 장비 동원해서 이퀄라이징 할 때 이퀄라이징 파형을 조금 더 살펴보면 됩니다. 그 말뜻을 이해할 정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정도 되면은 아마 측정을 꽤 많은, 몇백 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천 번대 이상 올라가면은
그렇게 바뀐다는 거를 그냥 룰처럼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퍼 하나만 바뀌었는데 왜 뭐 세팅을 전체적으로 미드 우퍼, 뭐 트윗, 그 다음에 리어까지 대역을 다 다시 만져야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라도 진짜 궁금하시다면 샵 방문하시면 측정할 때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모든 게 뭐 우리가 듣는 거는 그냥 프론트에서 하나의 음악을 듣긴 하지만 최소한 소리로 정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이제 컴퓨터 왜곡이라는 증세들도 뭐 그런 현상들도 있는데, 그게 서브는 서브 소리만 내고 미드는 미드 소리만 내고 트윗은 트윗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위상이 맞았을 때 한 오타급씩 이제 특정 대역이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충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신다면은 뭐 프론트 투웨이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다 서브 오퍼만 바꿨을 때, 혹은 지금처럼 똑같은 유닛인데 뭐 박스 설계가 달라진다든지 이랬을 때 주파수 그냥 귀로만 대충 하셔서 들으셔도 되지만, 좀 더 디테일한 거 이렇게 이제 세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다 보면은 웬만하면은 측정 장비 통해서 어떤 부분 우퍼 박스 뭐 실드에서 포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우퍼를 뒤 바라보다가 앞에 바라본다든지 그랬을 때 프론트의 변화를 그냥 파형상으로 바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한 거에 대해서, 측정한 데이터가 뭐 타임 값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제 고정값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주파수 대충 잡아놓고 측정만 하면은 모든 소리 결과물들이 다 같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첨감상으로 주파수 대역 설정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그 다음에 측정 결과 토대로 다시 한번 청음을 한 다음에 튜닝을 다시 한번 해요. 그러는 이유는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대역 밸런스, 그러니까 타임 얼라이먼트나 그런 걸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주파수 대역만으로 센터 이미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측정값 가지고 소리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조금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정을 뭐 첫날 작업하고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못해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차에서 위상이 맞았다고 하는 거는 뭐 우퍼하고 뭐 미드 우퍼하고 서브 우퍼 크로스오버 되는 그 부분에 위상이 맞은 거지, 전대역이 다 맞았다고, 차에서는 뭐 전대역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측정을 잘하고 아무리 잘 갖다 붙여도. 대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위상이 차에서 측정을 하고 뭐 데이터 값을 얻고 위상이 맞았다고 표현을 할 때는 트윗하고 미드레인지 혹은 트윗하고 미드우퍼의 크로스오버 포인트 근처에 위상이 맞았다는 것이지, 전 대역이 모든 파장이 같은 간격으로 뭐 서브부터 미드우퍼, 미드레인지, 트윗 이게 하나로 이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스톨 특별한 가공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최대한 위상변이,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나를 향해 바라본다든지 이런 지향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상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차에서는 각각의 드라이버들의 모든 위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끝난 다음에 소리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그 옵티컬 출력, 그러니까 사운드 힐러를 썼을 때는 순정 하이 인풋의 타임 얼라이먼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신호 가지고 이제 타임 값을 먹였을 때 정상적인 소리가 센터에서 살짝 오른쪽에서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후보정을 통해 가지고 소리 위치 단번 저희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운드 힐러나 옵티컬 아니면 애프터 소스를 사용을 했을 때 얘기고, 순정 하이 인풋 같은 경우는 웬만한 차량들에 요즘은 이제 순정 앰프에 타임 얼라이먼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측정한 값 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연결해서 그걸 대입해 가지고 그대로 했을 경우는 소리가 라이트 센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의 위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상 자체도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임 얼라이먼트를 수정을 해서 센터 이미징을 만들고, 그리고 왼쪽 무대 오른쪽 무대, 그 다음에
무대의 높이까지도 어느 정도 다시 재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사설이 좀 길었고요. 이런 부분은 뭐 직접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뭐 샵에 뭐 작업 의뢰를 해서 소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요즘 같은 때는 웬만한 곳에서도 아마 측정 툴은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측정 툴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잘 운영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조금 더 부합되게 가는 거지. 그냥 측정만 했다고 했는데 측정했는데 소리 잘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지? 그거는 이제 만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만지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물의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정에 들어가 있는 멜론 스트리밍입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은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되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걸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되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걸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봄에 서 있을게. 사람들은 말하지 인생은 슬픔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세상은 무서운 곳이라고.
변치 않을